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큐브엔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큐브엔터라는 회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이지만 모회사가 화장품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큐브엔터의 아티스트들을 광고에 활용을 하면서 이 모회사인 VT의 화장품을 판매를 많이 해서 그쪽 매출을 올려가면서 같이 동방성장하는 그러한 사업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큐브엔터의 일본 자회사는 일본 내에서 화장품 유통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지금 큐브엔터의 지난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엔터테인먼트 업체로서 음반과 음원이 전체 매출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엔터 업체와 다른 점은 이 코스메틱 화장품 유통에서 39.9%의 매출을 차지한다는 부분이죠. 이게 다른 엔터 회사들과 가장 큰 차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회사가 이 VT라는 화장품 회사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화장품 유통을 함께 하면서 일본 쪽 매출액이 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일본 쪽 매출액에는 일본 자회사의 화장품 유통 매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 이 회사의 가장 큰,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경쟁력은 여자 아이돌이라는 이 걸그룹입니다. 이 걸그룹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음원이나 음반 이런 쪽에서 가장 큰 매출을 일으켜주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인데요. 드디어 이 여자 아이돌이 이제 국제 월드 투어 일정이 올해 나왔습니다. 이 월드 투어 일정이 왜 중요하냐면 이 월드 투어에서 몇만 명이 동원하는 이 공연은 기본적으로 티켓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 티켓 판매가 이루어진 현장에서 다양한 굿즈들이 이제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벤트적으로 발생하는 매출이 꽤 큰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월드 투어 일정이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아이돌이 월드 투어 스케줄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갈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력 아티스트들인 이 여자 아이돌의 음반 판매량이 올해 정규 2집인을 나오면서 가장 클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또 매출이 또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큐브엔터는 소속 아티스트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4월 2일 날 런칭한 보이그룹 나우어데이즈가 나름대로 런칭해서 꽤 괜찮은 흥행 실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아이들을 뒤를 이어서 받쳐줄 수 있는 아티스트들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엔터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과 확실히 차별화된 매출 외형을 보이고 있고 이거는 영업이익과 단기 순이익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최대주주는 VT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장품 회사고요. 그리고 이러한 최대주 지분을 제외하고 개인 투자자들 지분은 전체 43.49% 정도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배구조를 보게 되면 VT 가장 최상의 지배구조의 정점이 있고 그 밑에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있고 그 큐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저펜 일본에 있는 이 일본 법인을 지배하게 되고 다른 업체들 법인들을 지배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중간 지주회사 역할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1분기 실적을 놓고 봤을 때는 적정 주가에 한 25,000원 정도로 평가되지만 지금 보시게 되면 지난 연말에 한 2만원까지 갔던 주가는 올해 들어와서 1분기 때 주가가 오히려 흘러내린 측면이 있습니다. 이 흘러내린 측면은 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인 여자 아이들이라는 아티스트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죠. 이 월드 투어 스케줄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 이 여자아이들의 공연, 즉 이런 여자아이들의 가장 큰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는 아티스트들의 이 활동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요번에 여자아이들의 월드 투어 일정이 나오고 또 2집 정규 앨범에 대한 앨범 판매량 등에 대해서 예고가 나오면서 나름대로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실적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하고 주가 괴리율이 한 10,000원 정도 차이 나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여자아이들의 활동에 의해서 실적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런 실적 증가가 눈으로 확인된다면 지금 1분기 때 보여줬던 25,000원 정도의 적정 주가 이거를 아마 달성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죠. 이런 그 엔터 업체들의 가장 큰 약점은 소속 아티스트들과의 계약 관계인데 그런 면에서 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안심인 측면이 있죠, 올해는. 왜냐면 재계약에 대한 그런 이슈가 없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이그룹이 이번에 런칭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보이그룹은 군대 가는 데는 몇 년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올해 이런 소속 아티스트들의 실적과 또 여기에 딸린 이 화장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나름 그 실적에서 선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주가 반영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현재 주가가 흘러내린 것은 물론 한일 관계가 지금 다시 한번 좀 나빠지고 있어서 지금 큐브 엔터가 일본 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런 부분이 좀 약점으로 잡히고는 있지만 그런 악재가 더 불거지지만 않는다면 여자아이들의 공연 월드 투어와 또 일본 내 화장품 판매량의 증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큐브엔터의 실적은 개선될 여지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